자, 퀵탭 타치. 으이씨. 자, 1번은 이거 어떻게 하니? P는 MV입니다. 자, 이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요거 쓰면 되죠? 예. 그죠? 자, 충격량은 FT죠. FT. 그때 F가 이제 벡터량이고 요건 스칼라량 시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M 델타 V 요게 되겠죠. 그죠? 자, 시간이 0.25초. 그죠? 그 다음에 질량 3. 그 다음, 속력이 5로 가다가 부딪히고 난 다음에 3이 됐대요. 자, 이쪽으로 5로 가다가 이쪽으로 생겨서 3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속도 변화량. 이거 줄고도 이쪽으로 3만큼 더 갔으니까 토탈 8만큼 변한 거죠. 그죠? 이게 8이 되는 거죠. 8. 맞아? 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F입니다. 그래서 T분의 MV로 구하면 되는데, T가 0.25초. 그죠? 질량은 3kg인가? 3kg. 그 다음에 속도 변화량이 8. 그죠? 24고, 요게 4분의 1이니까 4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96m. 됐지? 예. 자, 2번, 이건 뭐야? 이거는 4kg 고무공을 높이 5m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바닥에 튕긴 속도는 위쪽 방향으로 했을 때 4m/s 였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냐? 자, 이런 얘기예요. 일단 부딪혀가지고 튕겨 나올 때가 4m/s래요. 그럼 들어갈 때 딱 부딪힐 때 속도는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요걸로 알 수 있죠. 이게 물체가 높이 h만큼, 질량 m만큼 가지고 있으면 이 V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맞아요? 예. 어떻게 알 수 있니? 자, 여기 높이가 mgh지. 그지? 근데 여기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뀔 테니까 2분의 1 mv 제곱과 같아요. 그죠? 질량은 날리고, 자, 곱해주면 v는 루트 2gh와 같아요. 그러면 요 v를 구해보면, 왜냐면 운동량 변화량을 알려면은 요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운동량 변화량을 구하려면 이 속력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2 곱하기 10 곱하기 높이가 얼마야? 높이가 5m네. 5. 그래서 이게 10이 되네요. 자, 여기 10입니다. 여기 10. 그지? 자, 그러면 요만큼 줄이고도 더 이만큼 갔으니까 결국 속도 변화량은 14예요. 14. 14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운동량 변화량
P는 자, 질량이 4kg죠. 4kg 곱하기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라고? 10 줄이고 4만큼 더 갔으니까 14. 14.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줄이고 더 가는 거. 안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주면 됩니다. 똑같아요. 자, 요거 하니까 얼마니? 16에 4에 등사니까 56이네요. 56 kg 미터 퍼 세컨드.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내가 이거 갖고 왔나? 내가 안 갖고 왔구나. 자, 3번은, 자, 이거 벡터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 정도는 하셔야 돼요. 자, A가 이쪽으로 1.5m/s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의 질량은 1kg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B, 여기가 B인데, B의 질량은 얼마죠? 0.5네요. 자, 0.5kg인데, 이쪽으로 얼마의 속력인지 모르겠다. 그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땅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하면, 자, 이렇게, 그죠? 이 방향으로, 여기가 60도죠, 60도. 합쳐져가지고 움직이더라. 뭉쳐져가지고. 두 개가 뭉쳐져가지고,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미끄러지고 있다. 한 덩어리가 됐다. 충돌로 속력은 얼마냐? 자, 이때 속력을 라지 V라고 해볼게요. 자, 요거는 얼마냐? 그럼 이 운동량 변화량, 운동량 보존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운동량 보존으로 할 때 이건 평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X축하고 Y축으로 해서 그 방향성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자, 먼저, 요 축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것만 알면 되니까. 이쪽은 얘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지? 요거 갖고 한번 해볼게요. Y축에 대해서는, 이쪽은 Y축의 운동량이 아예 없기 때문에 고려 안 해도 되는 거야. 충돌 전에 Y축 방향성의 운동량 요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두 개 곱하니까 1.5의 운동량이죠. 그죠? 1.5. 요거랑 요거 곱한 거. 요것이 여기에서는 요만큼의 운동량이 되겠죠? PY 값이라고 해볼게. PY. 그럼 이 PY는, 자,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봤더니, 봐봐, 여기가 코사인 60도는 이거분의 이거죠? 근데 요거는 지금 속력이 V지만 질량도 포함해야 되겠죠? 질량이 얼마입니까? 1kg하고 0.5 합친 거죠. 그럼 1.5죠. 그죠? 1.5의 V값. 자, 코사인 60도는 얘분의 얘입니다. 그죠? 그래서 1.5의 질량에다가 V, 이거 분의 PY입니다. PY. 그지? PY.
맞아요? 근데 이 py가 뭐냐? py 값이 얘죠? 맞아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1.5는 py. 그죠? 충돌 전 y축 운동량 이거밖에 없고 충돌 후 y축 운동량이 py밖에 없다는 얘기야.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 그럼 이 py는 어떻게 되죠? 1.5v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얼마야? 코사인 60도. 지민아, 얼마냐? 코사인 60도. 어? 2분의 1. 맞아.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그대로 넣어 봅시다. 여기다가. 자, 2분의 1.5v. 그죠? 그럼 1.5 날라가네요. 그럼 이 넘기면 V는 2m/s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럼 충돌 전 B가 얘인데 요 V 얘는 얼마냐? 그럼 저거 알고 싶으면 X축에 대해서 해보면 되죠. 그죠? 그럼 X축에 대해서 하면은 이게 뭡니까? PX 이렇게 해서 해보면 되겠죠? 여기 30도. 그지? 뭐 사인으로 해도 되고 코사인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죠. 이 값이 무엇과 같다? 얘랑 얘 곱한 것과 같다. 똑같이 해주면 돼요. 자, 충돌 전이 MV가 0.5V입니다. 그럼 충돌 후는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X축 방향으로는 운동량이 없기 때문에 요거. 그래서 P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PX를 여기에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코사인으로 많이 돌린다. 30도는 자, 요거 합친 게 1.5죠? 1.5 V분의 자, V가 이제 2입니다. 2를 넣을게요. 2를 구했으니까 곱하기 2 분의 PX. 그래서 PX는 X방향 운동량은 이게 3이죠. 그 다음에 이게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그러면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맞아?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그러면 이게 2분의 1이죠. 여기 2분의 1 날아가니까 V는 3 루트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V는 V, 스몰 V니까 V는 3 루트 3 이렇게 미터 퍼 세크. 됐지? 자, 됐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풀던 거 아주 좀 감사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문제를 17번부터 좀 풀면 되죠? 몇 번이 응? 뭐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보면 돼. 운동량 쪽이잖아.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어디쯤일까? 여기쯤이겠다. 여기쯤. 번호는 다르니까 문제 보면은 답 비교해서 보면은 문제 번호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요건 됐죠? 지운다. 예. 요 문제 빨리 하고 우리 그 새 책 들어갑시다. 새 책이 나왔으니까 새 책부터 줄게. 자. 여기는 전기 파트입니다. 전기 파트. 제일 앞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배웠던 내용이 조금 실려 있죠? 쥐꼬리만큼 실려 있습니다. 자, 저기 운동량 그 문제 마무리 해드릴게. 자, 17번 한번 봅시다. 17번. 자, 17번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17, 18인데, 질량이 m인 물체가 높이 h 위치를 속력 라지 v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자, 땅이 이렇게 있으면, 높이가 h인 지점인데, 여기 지점을 v의 속도로 이렇게 쫙 가고 있어요.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 가고 있었는데, 지상에서 스몰 m인 탄환, 여기서 탄환을 쏘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거, m을 스몰 v로 이렇게 탁 쐈어요. 딱 쏴가지고 가서 여기서 땅 박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있죠? 박히는 거예요. 라지 M이고.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려는 것과 이쪽으로 가려는 것이 있겠죠? 그죠? 이것 때문에 실제로는 어느 쪽으로 가겠니?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포물선 운동을 하겠다. 자, 높여서. 그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원점을 어디로 잡아라? 얘가 출발한 지점, 여기를 원점으로 잡아라. 왜냐면 좌표를 물어보는 거니까 문제에서. 자, 일단 17번에 탄환이 명중된 후에 물체의 속도의 수평 성분 Vx와 연직 성분 Vy는 각각 얼마냐? 이렇게 됐습니다. 명중 후에. 자, 그러면 이것도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자, X축 방향. X축 방향. 이쪽이죠? 그죠? 이쪽이면은 충돌 전에는 여기에는 X축 방향에 운동량이 전혀 없죠? 그죠? 여기 신경 쓸 필요 없고
충돌 전에는 얘가 있겠네. MV가. 맞죠? 자, 그 다음에 충돌 후는 이렇게 부딪혔으니까 이쪽으로 X축 방향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걸 갖다가 우리가 얼마로 잡았느냐 하면 VX라고 치면 두 개가 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large m 플러스 small m의 VX 이게 지금 수평 성분의 속력이라고 해서 VX라고 한 거죠. 문제에서 얘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구하니까 VX는 large m 플러스 small m 분의 large m V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Y축 방향 이쪽 방향. 그럼 이쪽 방향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쪽 방향은 얘가 되겠죠. 그죠? 충돌 전이 MV입니다. MV. 그 다음 충돌 후에는 여기가 되니까 요게 VY 성분이에요. VY 성분 이게. 그러면 운동량은 요게 합쳐진 거니까 똑같이 large M 플러스 small m 하고 이쪽에 연직 방향 속력 VY 이걸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VY는 뭐가 된다? M 플러스 small m 분의 small m V 이렇게 대충 됐죠. 그죠? 자, 요게 17번이 되겠고 18번은 연결되는 문제인데 자, 물체 탄환이 박힌 후 T초 동안 지난 후 자, 여기 T초 후라고 했을 때 여기 어디가? 여기가 X, Y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저 X, Y를 구해봐라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X라고 하면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자, 이 VX의 속력으로 T초 동안 이동한 거죠. 그죠? 그럼 X는 뭐라고 하면 될까? X는 VX 방향의 속력에다가 시간 T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이게 뭐였는데? 이거잖아.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T. 이게 X 값이 되는 거예요. 자, Y 값은. 자, Y는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죠. 맞아요? 요 높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Y는 일단 기준점에서 얼마만큼? 높이 H가 있죠. H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포물선 운동이잖아. 포물선 운동에서 Y 값, Y 요 변이는 어떻게 구하더라? 연직 상방 운동으로 구했죠. 예. 기억나요? 예. 연직 상방 운동은 어떻게 구하니? 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이 식 기억나죠? 예. 뉴턴의 운동 방정식. 여기에서 뭘 바꿔주면 돼요? 마이너스. 얘를 마이너스 G로 바꿔주니까 초속도가 위쪽이니까 또 가속도는 아래 방향으로 G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요걸 마이너스로 딱 바꿔주면 되죠. 그죠? 그 뒷부분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처음 속도가
요 지점에서의 처음 속도가 뭐야? vy죠. vy. 그게 시간 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g, 그 다음 시간 t의 제곱. 이게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vy 값이 이거니까 요만 집어넣어 주면 되겠네. large m 플러스 small m분의 mv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요게 되겠죠. 요게 y입니다. 그래서 x, y, t에 관한 함수로 이렇게 나오는 거. 됐어요? t에 관한 함수. 됐죠? 자, 그 다음에 19번 한번 보세요. 19번 봅시다. 왜 이렇게 조용해? 응? 왜 이렇게 감상 모드야? 자, 19번 보자.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질량 large M, 길이가 large L인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자, 상자의 한쪽 면은 열려 있어가지고 질량 small m인 구가 동그란 물체가 속도 small v로 상자 벽에 충돌하고 튀어나온다. 자, 단 반발 계수는 스몰이고 중력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냥 수평으로 갔다가 수평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19번 봅시다. 상자로 입사한 공이 입사 후부터 입구로 되돌아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 즉, 얘가 여기서부터 딱 가서 땅 부딪히고 다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요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시간을 t1, 나오는 걸 t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t1 플러스 t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t1은 어떻게 구하면 돼? 그냥 요 거리를 요 속도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요 속도분의 요 거리 하면 되죠. 그죠? 그럼 t1은 이거네. 그냥 v분의 l 맞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요 t2가 문제네. t2가 왜 문제일까? 왜 문제일까? T2도 V로 나오는지 아닌지 알 수 있나? 알 수 없잖아. 그죠? 여기 땅 부딪혀서 나오는 속도가 요 들어갈 때 V하고 똑같을지 아닐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반발 계수가 주어져 있단 말이지. 자, 반발 계수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가까워지는 속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V1으로 가서 요 앞에 가는 게 만약에 V2다.
그죠? 충돌 후가 되면 어떻게 돼요? V1 다시고 V2 다시라고 가정을 하면, 그죠? 자, 충돌 전 속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지? 그러면 충돌 전은 어떻게 돼요? 방금 뭐라고 그랬지? 가까워지려는 것뿐에 멀어지려고 하는, 그 상대 속도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가까워지려고 한다. 누가 봤을 때? 얘가 봤을 때. 관측자가 얘고, 얘가 물체라고 보면 상대 속도는 물체의 속도에서 관측자의 속도를 빼는 것과 같아요. 그죠? 그럼 이게 가까워지려는 속도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2m/s, 이쪽으로 1m/s.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얘가 보니까 자기 쪽으로 1m/s로 다가오는 것 같다. 그런 뜻이에요. 맞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멀어지려고 하는 거니까 멀어진다라는 것은 누가 봤을 때? 얘가 봤을 때 얘가 도망가는 걸로 보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가 관측자고 얘가 물체이기 때문에 V2 다시 마이너스 V1 다시입니다. 맞아? 요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원원 맞추다 보면 이제 요거 앞으로 빼서 마이너스 붙여갖고 쓰기도 하고, 요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얘도 튕겨 나오는 속도가 이쪽으로 나오는 게 V-라고 하면 이 V-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걸 이용을 해서 이런 게 되겠죠? 자, 들어가는 녀석, 이게 얘죠? V죠? 자, 여기다 그대로 써볼게요. 이게 V고, 이 녀석은 사실 뭡니까? 0으로 봐도 상관없죠. 실제로 얘가 이렇게 밀려납니다. 밀려나는데 지금 부딪히기 전에는 멈춰 있으니까 0이에요. 그죠? 그래서 빼기 0. 자, 그 다음에 튕겨 나오는 게 어떤 녀석이에요? 튕겨 나오는 애가 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멀어지는 거 요건데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얘가 멀어지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이 속도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V 다시. 예. 네. 근데 이 20분 문제가 그 시간 동안 상자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인가를 구하라 그랬는데 속도가 그냥 그거는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 얘가 가든 말든 얘가 여기서 이쪽까지 오는 것만 따지면 되니까. 얘 입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충돌 후라는 거는 이런 얘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 속력까지 지금 여기에서 구해가지고 이 속력을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시간은. 왜냐면 이러면은 이것까지 고려를 하면 거리가 달라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리가 달라지면 뭐가 돼요? 요 시간을 구하는 게 아니고 얘가 본 속도가 되는 거니까 더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더 많이 생각하는 거니까 시간이 커지는 겁니다. 시간.
그래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v 다시는 2v가 되겠죠. 2v 마이너스 값인데 마이너스는 어차피 방향석이니까 상관이 없고 그래서 여기가 이 v의 L 값이 된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예. 자, 그래서 요거를 구해 주시면 돼요. 요게 얼마가 되느냐. 자, 요게 V를 뽑아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어떻게? 쏘리. 이 V로 통분을 하면, 그죠? 이 V로 통분하면 EL 플러스 L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L 뽑아내면 V분의 L 뽑고, 여기가 E에 1,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예. 됐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기 반발 계수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서 니네가 헷갈릴 수 있겠네. 여기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반발 계수에 대해서. 아, 20번하고 헷갈릴 거란 말이죠. 그죠? 반발 기준에 단위가 없죠. 단위가 없죠, 일단은. (20번이랑) 헷갈릴 수가 있겠구나. V라고 자꾸. 상대 속도로 해서 지금 봅시다. 속도를 동일한 반발 계수란 말이야.
0으로 잡으면 요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네. 선생님이 19번, 20번은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알겠죠? 이 반발계수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선생님 조금 더 연구해 볼게. 그래서 정확하게 뭐 문제가 잘못됐든 아니면 19번과 20번의 반발 계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걸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알려줄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21번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자, 21번. 이거 요책이에요? 뭐? 이 값지가 이게 2권이죠. 이게 3권이죠. 이게 왜 3권? 그러니까 이게 2권인데 1권이 두 개였잖아. 예. 1권이. 원래 1권이 그 두 개를 합쳤어야 되는데 예. 그 분량을 처음에 전 선생님이 너무 짧게 만들어 놔가지고 선생님이 조금 더 했었죠. 만유 인력과 원운동 해가지고. 기억나죠? 예. 그 두 개 합친 게 1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게 2권, 요게 3권. 지금 근데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건데 뭐?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거 없는데? 왜? 이게 2권 값지예요? 그게 2권 답지야. 예. 알겠습니다. 그럼 됐어? 예. 오케이. 자, 21번 한번 봅시다. 정지에 있던 질량 7kg의 물체가 폭발해가지고 3kg인 물체 A와 4kg인 B로 갈라졌대. 이제 A가 10이라고 하면 B는 얼마겠느냐 이거죠? 자, 이거는 분리입니다. 분리인 경우에 자, 요게 쪼개져서 어떻게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이 물체가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은 0입니다. 그죠? 운동량 0인데 분리가 되면 이쪽과 이쪽으로 나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운동량과 이 운동량의 합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질량이 3kg짜리가 12m/s로 A가 이쪽으로 간다고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12. 그 다음 플러스, 그냥 플러스로 하셔도 됩니다. 방향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그냥 플러스로 하면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해주시면 되니까 질량이 4kg, 여기 VB 이렇게 되겠죠. VB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에 9 맞나요? 그래서 m/s니까 크기는 요겁니다. 방향이 지금 마이너스니까 이쪽을 플러스로 잡은 거잖아 우리가. 그죠? 요 그냥 플러스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 방향이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야. 됐죠? 자, 22번 요건 뭐죠? 요거는 1번. 요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건데 용수철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야. 자, 요거 M1, 요거 M2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뭉쳐져 있다 딱 나오니까 얘가 이만큼 가고 여기가 X1 그 다음 얘도 이만큼 가는 거죠. X2
자, 압축시켜 놓았더니 같은 시간 동안 M1은 X1, 그 다음 M2는 X2. 같은 시간 동안. 무슨 뜻이에요? 이게 속력비와 같다는 얘기예요. 속력비와. 그죠? 그래서 멈춰져 있는 거, 요거 0이죠. 0으로 있다가 얘랑 얘 곱한 값. 그죠? 그 다음 얘랑 얘 곱한 값. 요게 운동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X1 M1 플러스 X2 M2 이렇게 되는데, 요건 이제 방향을 따져서 만약에 넣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X1 M1 equal X2 M2 이런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됐지? 자, 23번.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자, 15로 가다가 5 이렇게 바뀌었죠. 질량이 같고 지금 속력이 하나가 5가 됐으면 하나는 1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운동량 보존으로 치면. 그러면 결국 이거 뭐냐? 운동량이 보존되는 탄성 충돌입니다. 속도가 충돌 후에 완전히 바뀌면 요거 탄성 충돌이라고 하죠. 그죠? 서로 바꾸고 가게 되면. 자,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자, 그 다음 24번. 자, 24번 요거는, 요거 아까 했던 것들하고 또 동일합니다. 자,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정지해 있는데, 얘가 가서 쾅 부딪히는 거죠? 그죠? 부딪히고 난 다음에 얘네가 어떻게? A가 있죠? B는 있죠? 이렇게 갔는데, 평면에 대해서 이 각도가 45도, 45도. 맞나요? 이렇게 가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VA 크기하고 VB의 크기네요. 자, 여기가 VA, 여기가 VB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차피 Y축 방향은 0이 되기 때문에 X축 방향에 대해서 요걸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이게 20이고 1이네. B가 질량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1이네요. 자, 1kg, 1kg. 이게 20m/s입니다. 그러면 충돌 전은 운동량이 요 두 개 곱한 거가 되겠죠? 20은. 자, 충돌 후에는 각각 가는데 요쪽 값하고 요쪽 값이 합친 게 얘랑 같아야 되겠죠. 맞나요? 합친 게.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코사인 45도는 여기에 이제 질량이 A니까 1kg이죠. 1 곱하기 VA 분의 이게 PX라고 해볼게. 그죠? PX. 그 다음 PX라고 하고 요걸 PX 다시라고 할게. PX 다시. 자, PX 다시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똑같겠죠? 예. VB 분의 여기 곱하기 1이 있습니다. PX 다시
이게 코사인 45도야.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px하고 px 다시를 더한 값을 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px는 요걸 곱하면 되니까, 자, 여기다 다시 써볼게. 20은, 자, 요거 곱하면은, 요게 2분의 루트 2죠? 그죠? 2분의 루트 2 VA랑, 요게 뭡니까? 얘도 2분의 루트 2 VB.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요거식 하나 하고, 그 다음 Y축 방향으로는, 자, 요거는, 여기는 없죠? 그죠? Y축 방향으로는 운동량이 없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서로 동일한 양만큼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요거 VY라고 하면, 똑같이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자, 2분의 루트 2 VA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VB. 이렇게 되겠죠? 요 크기는 어차피 45도기 때문에 코사인 45도나 사인 45도나 같기 때문에, 요 크기랑 요 크기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건 이제 위쪽 방향이 하나 있고 아래쪽 방향이 하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하나 붙여준 겁니다. 그지?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보면, 자, 그냥 대해볼게요. 그러면 20은, 요거는 2분의 2 루트 2니까 그냥 루트 2가 되겠네. 루트 2 VA. 그 다음에 요거는, 날라가죠? 그럼 VA가 얼마입니까? VA는 루트 2분의 20이니까 유리화 시키면 2분의 10 루트 2, 2분의 20 루트 2니까 10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VB는 얼마입니까? VB도 여기 둘 중에 한 군데 넣으면 똑같겠죠? 그죠? 똑같겠네. 10 루트 2.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5번 가봅시다. 25번. 자, 지표면상에서 30m/s로 운동하는 질량 1kg인 물체가 정지에 있는 질량 2kg인 물체와 충돌한 후에 한 덩어리가 됐다. 결합 후 속력은 얼마냐? 뭐 요거는 1kg이니까 M V, 그죠? 그 다음 정지에 있었으니까 요거 0. 요게 합체되고 났으니까 질량이 1kg, 2kg네요. 그럼 3kg에 대해서 속력 요거 물어본 거네요. V는 얼마입니까? 10m/s. 됐지?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그 진도가 좀 충분히 나가지면 또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새 책을 한번 봅시다. 새 책. 자, 이 새 책은
쪽수가 밑에 거 보셔도 되고요. 나중에 답지 볼 때는 위에 그 지워지지 않은 쪽수 있죠? 그거 보고 답지를 보시면 편하겠네. 아, 예. 이 책이 400쪽까지 있어요. 더 있는 거지. 얼마나 두꺼워요? 어? 원래 얼마나 두꺼워요? 아, 이거 원래 2권짜리잖아. 예. 2권짜리. 그래. 2권짜리니까 이게 한 900페이지 되나? 1권이 2권이에요. 이거 이제 2권 시작이야. 2권의 처음이야, 2권의 처음. 저희 지금까지 1권 한 거예요? 우리가 다 모으면 1권 두께겠네요. 그쵸? 실제 책 두께는 이렇잖아. 한 권이 요 정도 두께인가? 그 다음 상하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10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나중에 대학 가면 대학교 책들은 기본적으로 1000페이지짜리가 막 수두룩해요. 한 권당. 막 이래요. 어디 있을 거예요? 아직도 파는 데가 있어요. 뭘 팔아? 학원에 있는 거야, 학원에 있는 거. 이거 스캔된 건가요? 스캔된 거. 자,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교재 중에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탑입니다. 이거 하이탑. 이것도 하이탑인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책이 어느 정도 급이냐 하면, 고등학교 물리 1, 2인데, 예? 고등학교 물리 1, 2인데, 대학교 가면 이제 일반 물리학을 배워요. 기초적인 거예요, 이거.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세분화해서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것과 요거 사이에 요 정도?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고물리학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요? 쭉 배우고 있는 거잖아.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물리학 교재들 있죠? 예. 고등학교 거. 그건 다 여기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거는 뭐에 맞춰져 있느냐면, 2015 개정입니다, 아직. 내년 되면 이제 물리 1이 개정될 거야. 2022 개정으로 바뀌는데, 그럼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지금 물리 1, 2는 전부 다 15 개정인데, 지금 우리 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아주 있는 한 30년 전 거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 내용 그 목차 있죠. 거의 다 실려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개정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내용이 예를 들어서 뭐 50가지가 있다. 그럼 요거는 거의 한 47, 8 정도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요거는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하면 한 25에서 30 사이. 그럼 나머지 걸 갖다가 자꾸 개정되면서 빼고 넣고 이렇게 하는 거야. 고물리학 100가지 아니에요? 뭐라고? 고물리학
100까지 아니에요. 아니, 여기를 50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얘가 100을 넘어가냐? 물리학, 일반 물리학 위에 거 아니에요? 아니, 일반 물리가 더 위쪽이야. 진짜요? 아니, 내가 여기 이름을 집어넣은 거잖아. 요 정도 급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부터 이거랑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죠. 그래야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은 지금 우리 교재에서 배우는 거는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에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죠? 네. 반대로 얘기했나? 어쨌든 여기가 훨씬 많은 걸 배우고 있다는 얘기야. 내가 헷갈리네. 알겠지? 그래, 이제 차이는 뭐냐면, 일반 물리학 쪽부터는 그냥 미적분으로 다 정의를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책에서도 미적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상당히 많잖아.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수업을. 들어갔어요. 들어갔지만 의미적으로 내가 다 해줘야 되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미적분 내용은 빼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전에는 물리 뭐라고 불렀어요? 응? 이런 물리 1, 물리 2 말고 따로 불렀을 수 있지 않아요? 뭐 어느 정도 옛날 얘기하는데 조선시대? 30년 전이요. 대한제국? 지금은 그막 통합과학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 한 30년 전에도 물리 1, 물리 2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어요. 이게 물리 2 교재야. 아이론 물리 2. 지금은 물리 1하고 물리 2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봐봐. 물리 1하고 물리 2가 있다. 그럼 여기에서 가, 나, 라, 하 뭐 이렇게 배운다 치자.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다, 마, 바, 사 뭐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엇갈리게.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배웠냐면 한 30년 전쯤에는 물리 1은 가, 나, 다, 라를 배웠어요. 그러면 물리 2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뭐 이렇게 배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2가 거의 다 포함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걸 다 포함하진 않아요. 뭐 물론 가 이렇게 일부는 포함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좀 비껴나가게 해서 같은 전기에 대한 것들도 약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배워요. 겹치지 않게.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 30년 전이니까 되게 오래된 거 같아요. 그죠? 자, 봅시다. 여기 전하와 전기력. 자, 여기 보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눈에 익죠? 그죠? 정전기. 자, 정전기는 마찰 전기, 그 다음에 정전기 유도, 요거 배운 적 있죠? 마찰 전기는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비빈다. 여기는 이제 좀 쉬운 거니까, 마찰 전기는 비벼줍니다. 마찰시킵니다. 마찰시키면 A라는 물체랑 B라는 물체의 종류가 다르면
종류가 다르면 자 이쪽에서 전자 일부가 이쪽으로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마찰 과정에서.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얘는 플러스. 무슨 전화? 플러스 전화를 띠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전화를 띠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전화를 띠고 있으면 이 서로 간에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 전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예. 자, 요게 우리가 중2 때 배웠던 마찰 전기입니다. 그래서 자, 마찰에 의해서 전기를 띠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전기를 띠게 하는 현상을 우리가 대전이라고 하고 그 전기 띈 물체를 대전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전하는 뭐라고 합니까? 전하. 전하. 전하는 뭘 전하라고 한다? 임금. 전하 이거야? 어? 어? 전기적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전기적 성질이 몇 가지 있어? 두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이다 보니까 이름을 어떻게 붙였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 성질 세 가지였으면 이렇게 이름 안 붙였겠죠, 과학자들이.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단순히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 뿐이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아주 뭐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같은 종류가 있으면 서로 밀어내고, 그죠? 밀어내버리고, 다른 종류가 있을 때는 서로 끌어당기더라. 그래서 미는 경우가 있고 끌어당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전기를 우리가 그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그 전기를 전하라고 부르고 그 양을 전하량 이렇게 부릅니다. 전하량. 알겠죠? 자, 전하량. 자, 기호로 어떻게 쓸까? Q. Q라고 쓰고요. 전하량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선에 뭐가 지나가죠? 전자. 이런 전자들이 지나갈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전자가 지나가는데 이 전자를 통째로 다 합치면 그게 전하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나중에 한번 할게요. Q는 일정 시간 동안 이 흐름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전하. 전류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쏘리. I는 T분의 Q죠. 선생님이, 잠시만. 좀 정신이 없다, 정신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잠시만, 롱 프로세크. 쏘리. 요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Q는 IT입니다. IT. 무슨 얘기냐? 이게 흐르면, 그죠? 흘러가잖아. 흘러가면은 요거 전자 뭐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요게 어떤 특정 시간 동안, T 시간 동안 지나갔다. 그러면 이게 흐름이 전류 I인데 I는 1초 동안 얼마나 지나갔느냐. 이거 따지는 거거든. 그죠? 그런데 시간 t 동안 이동하면 그 t 동안 이동한 이 전하를 가진 입자들 총 따지는 게 전하량입니다. 전하량. 알겠죠? 그래서 Q는 IT입니다. IT. 자, 니네들 그 전류 I의 단위가 뭐예요? 암페어. 암페어죠. 그죠? 이 암페어는 줄임 단위예요. 뭘 줄였을까? 뭘 줄였을까? 스펠링은 약자예요? 아니. 단위. 요건 기호고, 요건 단위잖아. 에? 이 단위는 뭔가 줄여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뉴턴은 뭘 줄인 거예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요걸 줄였다라고 우리 알고 있죠? 이건 뭘 줄였을까? 볼트 퍼 옴. 칠판에 있잖아. T분의 Q. T분의 Q 요거의 단위를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 단위는 뭐냐? 얘 단위가 뒤에서 하겠지만 쿨롱입니다. 쿨롱. 쿨론 퍼 세컨드. 알겠죠? 쿨롬이라고 읽으면 돼요. 쿨롬. 단위는 영어식이고 이름은 그 나라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 쿨롱이고 미국식으로 그걸 발음하면 쿨롬입니다. 쿨롬. 그래서 쿨롬 퍼 세크. 이걸 줄여서 얘기해 놓은 거야. 알겠죠? 이거를. 자, 전하량 개념 조금 알아놓으세요. 자, 전하의 종류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전기력. 전기력은, 두 가지가 있죠? 인력 청력이 있습니다. 인력 청력. 그럼 전기력은 요거 뒤에서 이제 쿨롱 포스라고 해가지고 배울 건데, 이제부터는 요거 쓸 겁니다. 전기력은 F 해가지고, 요게 K에, 비례상수 K에, R 제곱에, Q1, Q2, 요 소문자 Q입니다. 소문자 Q는 선생님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니까 알아두시고. 자, 요게 이제 비례상수고, 비례상수 K는 나중에 다 할 겁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요런 값을 가지고 있고. 자, 요게 뉴턴으로 해가지고, 이런 전기력을 이제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했습니까? 인력이다, 청력이다, 이것만 얘기했었죠? 그죠? 이렇게 되면 청력이야. 근데 이 크기를 얘기 안 했잖아. 이 크기 구하는 식입니다. 둘 사이 거리가 R이고, 얘가 플러스 Q만큼 있고, 얘도 플러스 Q만큼 있는데, 이 전하량 값이 숫자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F는 어떻게 된다? F는 K라는 값에다가 R 제곱에 Q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들 이제 뒤에서 다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력 해서 지금은 인력, 청력 이렇게 표현한 거고. 자, 그 다음 대전열. 대전열도 우리 잘 알고 있죠? 그죠? 서로 상대적으로 비벼가지고 순서 정하는 건데, 이게 절대적인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상대적이에요. 왜냐하면 습도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상황하고 맞물려서 이런 정도가 결정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대전열 얘가 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봐두시고. 자, 거기 4페이지 가보세요. 4페이지. 자, 그래서 제일 위에 내용만 잠시 볼게요. 마찰은 물체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같은 물체에서도 표면의 상태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지? 그래서 이 대전열의 순위는 표면의 상태에 따라 또 온도와 습도에 따라 변할 수 있고 항상 일정한 순서인 것은 아니다. 요거 좀 알아놓으세요. 알겠죠?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전하량 보존 법칙부터 해가지고 도체, 부도체 요 얘기 쭉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배우긴 했지만 배우지 않은 이제 개념들이 조금씩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해두세요. 일단 퀵 테스트는 정전기 쪽 여러분들 중2 때 했던 거 그거 가지고 조금 네, 드릴게요. 그럼 되겠지 뭐. 자, 여기까지 합시다.